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또 왔어요. 왓썸녀 써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는 소믈리에가 되볼 겁니다. 여러분들 TV에서 혹시 소믈리에들이 와인 테이스팅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거 안 보셨나요? 가글가글가글 이런 것도 안 보셨나요? 저희 보통 소믈리에들은 와인을 드링킹 하지 않고 테이스팅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와인 테이스팅 하는 법 오늘 배워보고 오늘부터 우리 소믈리에 돼요. 파이팅! 간파레! 테이스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와인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이자 비싼 와인이 왜 비싼지 알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테이스팅은요 4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각, 후각, 미각.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와인이 맛있다, 밸런스가 어떻다,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첫 번째로 시각 땡땡. 네, 시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에 컬러를 볼 때는 이렇게 세워서도 보지만 보통 자기 앞으로 흰색 종이를 받치고 뉘어서 봐요. 네. 흰색 종이가 필요해. 흰색 종이 없죠. 이렇게 뉘어서 보게 되면 가운데에 색이 가장 진한 부분을 코어라고 하고요. 그 코어 말고 그 옆에 가장자리에 조금 연해지는 색감 부분을 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와인이 진할 것 같다, 가벼울 것 같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진한 레드를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면 이 코어가 엄청 넓고 진한 걸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너무 무거운 거 싫어, 조금 섬세한 와인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림이라고 하는 좀 투명한 색감이 훨씬 넓은 부분의 와인을 고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드실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바로 이 스월링. 그리고 이 와인 이렇게 스월링해서 먹죠. 스월링을 했을 때 어떤 와인들은 이 와인 잔을 굉장히 빨리 타고 흘러내려요. 쭉쭉쭉쭉. 어떤 와인들은 천천히 흘러내리게 됩니다. 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내리겠죠? 스위트 와인도 점도가 굉장히 높아서 스월링을 했을 때 굉장히 천천히 흘러내리게 되고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들은 스월링을 해도 그 특유의 점도, 높은 점도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흘러내리게 됩니다. 와인 잔을 타고 와인이 흘러내리는 이 모양을 와인의 다리 혹은 와인의 눈물이라고 표현해요. 예쁘지 않아요? 유유, 와인잔 유유. 그리고 보통 이 와인의 눈물이 균일하고 좁은 뭐라고 하죠? 실빛처럼, 찬빛? 실빛처럼 균일하게 떨어내리면 이 와인의 퀄리티가 좋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거 향을 맡는 행위. 그 후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후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만히 따라줬을 때 정지된 상태의 향을 먼저 맡습니다. 왜냐? 향기도 입자마다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기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가벼운 입자의 향들이 먼저 확 올라와요. 이렇게 휘발성을 띄어야 우리 코가 냄새를 맡겠죠. 그래서 이 가벼운 입자의 향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에요. 바로 1차 향이라고 하는데 아로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일 본연이죠. 와인 뭘로 만들어요? 포도 본연에서 생성되는 과일향, 꽃향, 허브향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섬세하게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스월링 이제 하는 거예요. 무거운 입자들의 향기를 막 올려주는 거죠. 이때 잠깐 멈췄다가 향을 한 번 더 맡습니다. 그럼 이때는 부차적인 2차, 3차의 향들이 맡아지기 시작을 하죠. 2차 향 무엇이냐? 와인이 만들어질 때, 양조될 때 생성되는 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3차 향은 이 와인이 장시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나는 향은 아로마, 2, 3차적으로 느껴지는 향을 바로 부케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냥 이거 다 싸잡아서 아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각에서 느낄 수 있는 거로 가볼까요? 일단 여러분 미각 한번 마셔보죠. 여러분이 일단 입에 넣으면 처음에 느껴지는 게 짠맛과 단맛과 여러 가지 맛들이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신기한 게 와인에서는 저는 짠맛을 대부분 느껴요. 약간 감칠맛 같은 맛도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짠맛도 신맛도 강하게 느껴지고, 신맛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향에서도 약간 시큼한 과일향이 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시음한 이후에 여기 끝에 있죠. 턱 끝에, 혀 끝에. 거기서 하나, 둘, 셋, 3초가 지나면 침이 막 고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 침이 어느 정도 고이냐에 따라서 이 와인이 시다 안 시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와인에 남아있는 잔당 때문에 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이유, 가끔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들도 그 와인 안에 있는 어떤 글리세린의 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런 맛들 플러스 제일 중요한 맛, 쓴맛. 특히 레드와인에서는 여러분 안 익은 감을 먹을 때 그 껍질에서 느껴지는 떫은 느낌과 더불어서 쓴맛으로 느껴지는 거. 티백에 녹차나 홍차가 있는데 그거를 1시간 정도 우려냈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티백을 안 뺀 거야. 그거를 먹었을 때 그 쓴맛 아세요? 네, 그 쓴맛이 바로 레드와인에서 느껴지는 타닌의 느낌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떫은 느낌으로 혀에서도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텍스처들, 보통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들은 입에서 꿀물처럼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알코올 도수가 낮고 좀 가벼운 애들은 입에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바로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와인의 바디감 뭘까요? 와인의 바디감 쉽게 설명하면, 내가 뭔가를 마셨는데 꿀꺽꿀꺽꿀꺽 편하게 넘어가냐, 아니면 뭔가 씹힐 정도로 안에 용해되어 있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테이스팅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인을 받았고요. 빛이 있으면 빛에도 한번 비춰보시고, 이 흰색 종이에도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와인을. 얘는 약간 젓갈색을 띠고 있고요. 조금 숙성이 됐을 것 같은 약간의 세디먼트, 침전물도 조금 보여요. 숙성이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이 됐을 것 같다라는 답이 나오고, 그리고 코어가 그렇게 진하지는 않아요. 지금 숙성이 되면서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요. 이제 시음을 하기 전에 향 먼저 한번 맡을까요? 과일에서 나는 약간 되게 단단하게 시큼한 과일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이렇게 스월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복합적인 향들이 올라와요. 얘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쿰쿰한 흙 냄새라든지 나뭇잎 냄새, 그리고 가죽 같은 향들도 좀 올라와요. 동물적인 느낌. 스월링을 했으면 이제 시음을 합니다. 이거 가글 하는 거 아닙니다. 입안에 와인을 머금고 한 번에 넘길 때 그 향을 맡으면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요, 향이. 그래서 와인을 입에 머금고 들숨 날숨을 계속하면서 향을 계속 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테이스팅 방법은 시음하고 나서 뱉는 건데 여러분 아까워서 안 뱉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믈리에들이 테이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고요. 저랑 같이 계속 연습해요. 영상 보시면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소믈리에가 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맛썸녀 써니였습니다.